요즘 그 소버린 AI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권 인공지능. 이게 꼭 나라 영토처럼 AI 기술에도 주인이 있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청취자분이 공유해 주신 캔팁스 블로그 글인데요. 제목이 우리의 기술 주권과 소버린 AI예요. 그렇죠. 미국, 중국, 유럽 다 AI 경쟁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글 보면서 그럼 한국형 AI, 이른바 K 인공지능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전통적인 주권 개념이 영토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확장돼서 뭐랄까 보이지 않는 데이터 알고리즘 통제권, 이걸 기술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기술 주권. 네, 특히 AI 분야에서 이게 아주 첨예해요. 오늘 이 글은 바로 그 소버린 AI라는 구호 뒤에 가려진 우리 기술 현실을 상당히 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요? 네, 우리가 과연 AI 주권을 막 이야기할 만큼 그 기반이 탄탄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게 소보린 AI 외치기 전에 에너지나 식량, 심지어 핵무기 같은 거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자립한 건 아니지 않냐 이 점을 딱 짚더라고요. 맞아요. 중동 문제 생기면 유가 바로 흔들리는 것처럼 어쩌면 기술 쪽에도 비슷한 그런 의존성, 취약점이 있지 않냐는 거죠. 이 글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바로 GPS입니다. 아, GPS요? 네, 우리한테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GPS 신호 제공을 중단하거나 교란한다면 아유,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당장 우리 쓰는 내비게이션 앱, 택배 배송, 그냥 사회 전체가 거의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유럽의 갈릴레오, 중국 베이두, 러시아 글로나스 이런 데는 자체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미국의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저 길찾기 문제가 아니었군요. 이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네요. 그래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업데이트 중단 가능성도 그것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예시죠. 만약에 뭐 정치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MS가 한국 내 윈도우 업데이트 지원을 딱 중단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당장 기업이나 공공기관 컴퓨터 수십만, 수백만 대가 그냥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거죠. 업무 마비는 기본이고 뭐 국가기밀 유출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술 종속성 문제도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소버린 AI만 외치는 게 얼마나 좀 공허할 수 있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소버린 AI라는 말이 좀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 글은 AI 주권 확보, 이거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나요? 불가능하다기보다는요. 소버린 AI의 의미를 좀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요? 네. 단중에 AI 모듈 코드를 뭐 우리 손으로 짰다. 이거로 주권 확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AI를 돌리는 컴퓨팅 인프라, 또 학습에 쓴 데이터, 핵심 알고리즘 특허 이런 게 다 얽혀 있으니까요. 아, 복잡하군요. 그렇죠. 데이터는 저기 해외 클라우드에 있고 돌아가는 건 외국 기업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이러면 사실 진정한 주권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시각인 거죠.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방향은 뭘까요? 모든 걸 다 우리 손으로 만들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완전한 기술 고립이나 자급자족 이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봐요. 대신에 국제 협력은 필수다. 근데 그 협력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요. 협상력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 테이블에 나갔을 때 딱 내밀 수 있는 우리만의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독자적인 기술이든 우수한 인재든 아니면 핵심 자원이나 데이터든 아하.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특정 분야에서는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른 영역에서 부족한 걸 메우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략적 협상력, 이게 핵심이군요. 그래서는 이런 방식이 과거 한국 사회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고 성장해온 방식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서 안전망을 만드는 방식이요. 네, 완벽한 독립보다는 상호 의존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인 목표라는 통찰인 거죠.
그리고 이 글은 AI 주권 문제가 그냥 국가나 기업 차원 얘기가 아니라고 또 강조해요. 개인과도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검색 엔진,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이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 생각해 보면 이미 개인의 일상 속에도 이 데이터 주권 문제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위치 정보, 검색 기록, 구매 패턴 같은 개인 정보가 나도 모르게 해외 서머로 가거나 외국 기업 돈벌이에 쓰인다면 이미 우린 일상의 주권을 꽤 많이 내준 셈이다. 이런 지적인 거죠. 와, AI 주권이 결국 에너지 안보나 식량 주권처럼 개인의 삶이랑 바로 연결된 생존의 문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오늘 살펴본 이 글은 소버린 AI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구호와 우리가 처한 기술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기술 독립, 이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글로벌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또 의존성은 관리하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지혜, 전략, 이게 어쩌면 진짜 의미의 주권을 확보하는 길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생활이다. 글 마지막 문장이 저는 계속 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쓰시는 스마트폰에부터 검색 서비스,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우리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 기술들을 과연 얼마나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